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남성의 숨겨진 특징들인데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건 아닐까? 괜히 불필요한 의심만 심어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댓글과 메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중년 여성분들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20대, 30대였다면 시행착오도 괜찮았을 거예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나이엔 다릅니다. 시간도 귀하고 감정적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관계 전문 상담가로 20년 넘게 활동하신 김미선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 사례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2,000건이 넘는 부부 상담과 연애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과거 관계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소개할 10가지 특징은 바로 그런 무의식적 행동 패턴들입니다. 물론 이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간단하게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관계 중에 거울을 유독 자주 보는 남성. 여러분, 침실에 전신 거울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옷 입을 때 보려고 하나쯤은 두시잖아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남성이 이 거울을 자꾸만 쳐다본다면 처음엔 시각적 자극을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남성들은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는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몰입하는 정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교감보다 거울 속 이미지에 더 집중한다면 그건 이미 익숙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53세 은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정 씨는 2년 전 이혼 후 1년 전부터 새로운 분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좋았다고 하세요. 상대 남성분도 비슷한 나이였고 대화도 잘 통했고 특히 은정 씨를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관계를 가질 때마다 침실 한쪽에 있는 전신 거울을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처음엔 남자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은정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울 속 움직이는 이미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제 신음소리에 맞춰서 리듬을 조절하긴 했지만 눈은 계속 거울 속 허리 움직임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은정 씨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자꾸 거울을 봐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더 충격이었대요. 아, 그냥 습관이야. 원래 이게 더 흥분돼. 습관이라는 표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거거든요. 한두 번의 경험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어야 몸에 배는 거죠. 김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거울 앞에서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과거의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젊었을 때 형성된 성적 패턴이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새로운 관계에서도 자동으로 재현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흥분하는 행동 자체보다
현재 함께 있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상대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표정을, 눈빛을, 반응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만 몰두한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나요? 아니면 다른 곳을 보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나요? 물론 거울을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패턴화되어 있고 당신과의 교감보다 우선한다면 그건 분명 생각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관계 중에 이름 대신 베이비 같은 애칭만 반복하는 남성입니다. 베이비, 좋아? 베이비, 잘하고 있어. 오, 베이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사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마치 외국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로맨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이름은 안 부르지? 서울 강남에 사는 48세 미영 씨의 경험담입니다. 미영 씨는 6개월 전부터 동갑내기 남성분을 만나고 계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아주 열정적이었다고 하세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잘하고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영 씨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관계 중에 미영 씨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계속 베이비만 반복했답니다.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가 베이비라고 부르는 게 색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왜 제 이름은 안 부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평소에는 미영 씨라고 부르면서 왜 그 순간에만 베이비일까? 미영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 이름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아, 그래? 그게 더 좋아? 근데 베이비가 더 섹시하지 않아? 이 대답에서 미영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김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베이비 같은 영어 애칭은 익명성이 강한 언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감정을 담아 호명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애칭을 반복하는 건 상대를 역할로만 대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헷갈릴 위험도 없고 감정적으로 깊게 개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생각해보면 조금 슬픈 이야기죠. 그 순간 당신은 미영이가 아니라 그냥 베이비라는 역할일 뿐인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평소에는 이름을 부르다가 유독 친밀한 순간에만 애칭으로 바뀐다면 그건 의도적인 거리두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대는 어떤가요? 당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나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로 당신을 대체하고 있나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관계 중에 갑자기 여성을 뒤집거나 자세를 바꾸는 남성.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남자가 적극적이고 리드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능숙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험과 적극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묻는 건 배려죠. 하지만 말도 없이 갑자기 거칠게 뒤집는다면 그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패턴을 따르는 거예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55세 현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주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 지난해부터 재혼을 생각하며 새로운 분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현주 씨보다 2살 많은 57세 남성분이셨고 역시 5년 전에 이혼을 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배려심도 있고 현주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현주 씨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엔 다정하게 시작했어요. 손도 잡아주고 천천히 진행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제 몸을 확 뒤집어서 엎드리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마치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능숙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현주 씨가 특히 불편했던 건 그 과정에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좋아? 같은 말 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느낌? 마치 그분 머릿속에 어떤 틀이 있고 저는 그 틀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았어요. 현주 씨는 그날 이후로 그분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런 행동 패턴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자세를 바꾸는 행동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관계는 흐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그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만의 익숙한 패턴인가요? 특히 말도 없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건 상대방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너무 능숙하고 매끄럽다면 그건 많은 반복을 통해 몸에 밴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기억합니다. 특히 성적 경험은 매우 강력한 기억으로 저장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 패턴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요. 한 번 배우면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있어도 옛날에 익숙했던 그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 패턴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특정 상대와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어떤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 특정 자세에서 특정 반응을 봤다면 그 경험이 강하게 각인됩니다. 이 자세에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해. 이렇게 하면 제일 흥분해. 이런 식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식을 새로운 상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두 사람만의 고유한 화학작용이어야 하거든요. 어라는 사람과의 관계와 B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건 상대방의 개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있는데도 왠지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과거의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정확한 직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반응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은 이걸 좋아하나요? 이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과거의 패턴에 갇힌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들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일방적이고 공허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능숙한데 진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반응을 살피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줄 겁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정 직전에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남성. 이 부분은 정말 미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조절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절이 너무나 정확하고 기계적이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세 지연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1년 전부터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성분을 만나고 계셨어요. 그분은 지연 씨보다 3살 어린 47세셨고 5년 전에 이혼을 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로만 지내다가 몇 번의 회식과 개인적인 만남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지연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세 번째 만남 이후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조절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같은 타이밍에 같은 방식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마치 머릿속에 타이머가 있는 것처럼요. 지연 씨가 더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멈춤이 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조절한다고 하면 좀 어색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연습한 것처럼 정확한 순간에 딱 속도를 줄이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 모든 게 너무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지연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아, 이건 기술이야.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연습이라는 단어. 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해요. 누구랑 연습한 거지? 몇 번이나 연습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그 연습의 결과물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 김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정 조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성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책이나 영상을 통해 배운 건가요? 아니면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체득한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조절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건가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정을 조절하는 기술은 단순히 근육 조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 리듬, 집중력, 심지어 심리적 통제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김 박사님은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해 주셨어요. 저희 상담소에 오신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이셨는데 젊었을 때 상당히 자유로운 연애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대, 30대 때 정말 많은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이 늘었죠.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그런데 지금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기술들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제 자신이 싫어요. 이분의 고백이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술은 진심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툴러도 실수해도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건 머리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멈춰야지. 조금 더 하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관계가 진정한 교감일까요? 여러분의 상대는 어떤가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한 건 아닌가요? 혹시 그 완벽함 뒤에 수많은 과거의 흔적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조절할 줄 아는 남성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인지 아니면 몸에 밴 습관인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은 불완전해도 따뜻하지만 습관은 완벽해도 차갑거든요. 5번째 특징입니다. 키스를 피하고 신체 접촉만 좋아하는 남성.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에요. 댓글로도 정말 많은 사례가 들어왔거든요. 키스라는 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키스를 감정적 친밀감의 최전선이라고 표현해요. 몸은 가까워질 수 있어도 마음까지 가까워지려면 키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산 해운대에 사는 58세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6개월 전부터 한 남성분을 만나고 계셨는데 처음엔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그분은 수진 씨에게 정말 적극적이었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셨대요. 손도 자주 잡고 안아주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딱 한 가지. 키스만은 절대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혹시 제 입에서 냄새가 나나? 아니면 제 입술이 마음에 안 드나? 온갖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양치도 더 자주 하고 립밤도 바르고.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키스를 피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더 이상하다고 느낀 건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였대요. 몸은 정말 적극적으로 탐색하세요. 손도 능숙하고 기술도 좋고. 그런데 얼굴은 절대 가까이 안 하더라고요. 목도 키스하고 어깨도 키스하고 심지어 배도 키스하는데 입술만은 피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은 정말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거울을 자주 보는 행동, 이름 대신 애칭만 쓰는 습관, 갑작스럽고 능숙한 자세 변화, 너무 완벽한 사정 조절, 그리고 키스를 피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특징들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진심 어린 관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